이러다가 끊어지면 기분이 나빠져. 뭔가 이렇게 쭉 가다가 막히면. 자, 자수. 응고된 씨앗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단어의 뜻, 아들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단어의 뜻풀이, 상형문자. 예,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글자의 뜻풀이나 뜻, 그 다음에 상형문자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 꼼꼼하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수 되어 있고, 음수, 씨앗, 동짓달 하면서 쥐, 시작, 한밤중. 이게 의미적인 것이고, 예, 간접적 의미죠. 근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자수 되어 있고 임수가 10개, 개수가 20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합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수가 있다면 임수와 개수가 10과 20의 단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는 플러스의 에너지고 개수는 마이너스의 에너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에너지가 많아요? 플러스 에너지가 많아요? 마이너스 에너지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이 글자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글자? 마이너스 수의 글자가 된다. 왜? 수니까. 네? 제일 비중이 많은 게 수고 그 수의 글자를 대표하는 마이너스 음을 뜻하는 글자가 있고 음의 글자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음수로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 글자도 마찬가지고 해설을 보시면 대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 큰 눈이 옴 씨앗을 의미하고 응고된 압축된 것을 의미한다. 정지된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체의 에너지원이다. 개구리는 많이 웅크릴수록 많이 뛴다. 강추일수록 흉년, 겨울이 따뜻하면 흉년이 든다. 변신력이 상징, 종자, 정자, 전자, 생각의 번식력, 시의 씨앗, 생각하는 힘, 공자, 노자, 맹자 뭐 이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을 받기 위해서 최적화되는 상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차갑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차가워진 것은 뜨거워지려고 해요? 더 차가워지려고 해요? 더 차가워지려고 해요? 뜨거워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은 식어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음양이 조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임수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첨단 설명을 할 때 임수는 넓게 생각하는 거 개수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넓고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뭐라고 돼요? 깊게 생각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지혜롭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수라는 글자가 있으면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롭고 생각하는 힘이 강해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죠. 옳은 방향으로 머리를 쓰면은 지혜로운 건데 나쁜 방향으로 머리를 쓰면 뭐라고 해요? 잔머리라고 그러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자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내 자녀나 내 주변인을 어떻게 개발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발의 방향이 틀리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은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 또 무조건 나쁜 방향으로만 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수의 계절이 몇 월이에요? 12월. 예, 12월이죠. 예, 12월이에요. 거기에 음력으로는 11월이고 한겨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분배하고 가을거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눈이 오고 추우니까 뭐예요? 집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예, 집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 보니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조금 해요? 많이 하죠.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앉아서 뭐 해요? 자수 많으면 예? 부부가 예, 그래서 12월에 잉태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12월에. 그래서 몇 월에 나요? 예, 가을쯤에 나는 거죠. 예, 9월. 그래서 9월생들이 많았고 옛날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9월생 생각해보세요. 9월생. 예, 나이 들수록 9월생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자자병존. 자신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어떤 거냐? 이게 매력의 글자인데, 예? 매력의 글자인데, 도화의 글자. 그 글자 중에 뭐의 매력을 발산하냐? 지식의 매력. 그러니까 생각의 매력.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자의 매력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주의해야 된다. 왜?
이게 수기가 엄청 강하잖아요. 자수의 에너지가 두 개나 복합되어 있으니까 수기가 엄청 강하니까 수기의 음식을 과양 섭취 시에는 뭐한다? 체온이 떨어지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글자가 많거나 이 수의 글자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음수, 양수, 즉 바다에 나오는 음식들을 너무 과량 섭취하면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냉각되면 종양이 많이 생기죠? 예, 그런 의미. 예, 냉각 증세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장 축토. 냉동고죠? 예, 계절로 따지면 몇 월이에요? 예, 1월이에요. 자, 해설. 자, 보시면 거기 위에 보시면 해설 위에 개수가 9개, 신금이 3개, 기토가 18개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기토라는 게 뭐예요? 음토의 양토예요. 음토죠. 네, 음토가 메인이기 때문에 축토는 음토의 양토예요. 음토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한, 조금 추움, 겨울, 추위의 막바지 시기, 습기와 냉기가 가득한 땅, 종자가 숙성되는 땅, 열기를 잘 흡수하는 땅, 과열된 에너지에 좋은 대안, 또 시련과 단련의 인내의 시기, 소의 기질을 생각하라, 묵묵함, 느리다, 순종적, 인내력,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축토가 소를 의미하잖아요. 소. 예, 소가 느려요, 빨라요? 예, 느리고 한 길만 가죠. 예, 소는 일을 해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 안 하죠. 예, 소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소는요, 사람의 통제를 받았을 때 일을 하는 것이지, 소는 그냥 걷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소가 자체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껴야 일이 되는 거지, 사람이 안 끼면, 소 자체로 말하면요, 소의 입장에서 입각해서 말하면 소는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왜 제가 이 의미를 말하냐면 입장 차이를 분명히 알아.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가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일을 한대요. 소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소는 그냥 걷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습기와 냉기가 가득한 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련과 단련의 시기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그냥 그 상황을 걷는 힘, 그걸 이겨내는 힘, 이런 것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축토가 많을수록 참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 참을성이 많느냐? 감정에 대한 참을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폭발하는 거, 광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참을성이 강해요. 대신에 뭐에 고집을 부리냐? 자기 생각에 고집이 세요. 그래서 소고집이 뭐냐면 지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게 소고집이에요. 에휴, 저놈의 소고집, 새고집 이러죠. 그 고집은 어떤 의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 예. 자, 요 글자가 축토라는 글자 하나라도 있다. 예, 그러면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꾼다. 예. 자, 손 들어봐요. 알만해요? 예? 수요? 계절에 따라서 또 수요에 관해서 월에 따라서 또 이게 수로 변하더라고요. 아, 그거는요. 이제 요거는 제가 그 단계는요. 나중에 설명하는 그거고요. 지금은 글자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축축병전, 즉 축토가 2개가 붙어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고집이 세고 꼼꼼하고 차분하다. 호흡기, 비염, 천식, 피부 알러지에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자, 비염이 있대요. 그럼 여자분들이 이 축토가 많으면 콧소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세요? 예. 그러세요 혹시? 코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예. 자, 지금 축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콧소리 하는 분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피부 알러지나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잇목. 자, 잇목의 글자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도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예. 자, 잇목은, 자, 잇목은 호랑이죠. 자, 호랑이가 목표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무조건 달려나가요? 아니죠. 지근거리, 가까이 올 때까지 뭐예요? 딱 숨어있죠. 가만히 있죠. 지켜보죠.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무토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산처럼. 그랬다가 가까이 왔어요. 튀어나갈 때 그냥 튀어나가요? 소리 지르며 튀어나가요? 소리 지르며 튀어죠. 그게 바로 병화. 표현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살같이 달려나가죠? 그러니까 간목이라는 글자 16개. 그래서 이게 잇목이 양목이 메인이기 때문에 양목인 간목이 메인이기 때문에 양목이다. 예,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봄의 시기, 입춘, 양기로만 구성된 에너지, 급한 성격, 급한 에너지, 솟아오르는 힘, 새로운 시작의 의미, 호랑이의 기질을 생각해봐라. 용맹함, 순식간에 달리는 바람과 같은 기운. 예. 그래서 바람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불어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야 사냥하기 좋아요. 왜? 바람이 불어야만 호랑이가 사냥하기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나무가 부스럭거리고 막 해야 동물이 지나갈 때 내가 움직여도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못 듣죠. 예, 그래서 요 시기가 아주 최적화된 시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잇목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혼탁하게 해놓고선 자기가 취할 사냥감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탁 취하는 게 잇목의 기질이다. 네?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취할 건 탁 취하는. 대단한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잇목이 2개인 사람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에 적합하고 몸에 잦은 상처 및 크고 작은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 많이 그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손발이 잘 다칩니다. 삐끗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만큼 다치기 때문에 설거지 많이 하면 그릇도 많이 깨져. 예,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율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잇목을 단순히 뭐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질을 잘 인식하라는 거예요. 앞에 말한 자수, 그리고 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축 했다고 해서 축토라고 해서 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소의 에너지를 형상화한 것이지 의미와 비유를 한 거지 그게 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 그러니까 소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잇목은 그냥 일단은 뭐라고 하냐 짐승. 예, 짐승 같은 기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에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 신유술회 중에 육식동물이 있고요, 초식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육식동물에 해당되는 게 뭐뭐뭐 있어요? 예, 호랑이, 뱀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뱀, 또 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동물의 글자가 많은 분일수록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 이렇게 먹어요. 예? 이렇게 먹어요. 예. 그런데 초식동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렇게 씹어 먹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닭 있죠, 닭. 예, 닭유자. 예, 그러니까 닭 그림이 있는 거 이렇게 젓갈질해도 탁 해서 탁 털어서 탁 해집어 놓고 탁 털어서 놓고 요 기질이 많아요. 예? 갈라먹고 그냥 이분들은요, 이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선 발라먹는 것도 지저분하게 안 발라먹어요. 아주 정갈하게 깔끔하게 쫙 불에 드시면 그거만 딱 남아요. 예, 그냥 그렇게 잘 발라먹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해요. 그래서 젓갈질이 되고 이분들은 뭐냐면 숟갈이 필요 없어요. 숟갈이 밥을 퍼먹는 것도 젓갈로 다 해먹고요. 예, 다 젓갈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섬세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뭐 토끼, 염소, 뭐 그쵸 양 미토라고 해서 양을 뜻하는 토끼 뭐 이런 것들은요 하루 종일 씹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토끼 계속 입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먹을 거 가동되면 어떻게 돼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예. 식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묘목에 해당되는 사람들, 묘월생들, 예. 묘월 몇 월이에요? 예, 4월생들은요 봉지에 있는 과자라든지 뭐가 사라질 때까지 먹어요. 예,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예, 조금 먹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토가 많은 사람. 예, 진토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진토가 많은 사람들도 위대하신 데다가 식욕이 들끓어오르는 분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식욕.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식욕 조절이 조용히하다. 예. 자, 그래서 묘목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묘목이 왜 식욕이 많은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간목이 10개, 을목이 20개예요. 그러면 간, 담을 의미하는 간목과 을목이 떡하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목이 간담이 세니 소화액이 잘 나와요, 덜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식욕이 뭐 그냥 들끓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겨울이 벗어나서 완전히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 거고, 물이 오르는 봄,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강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강력한 소화력, 청소년기, 멋을 내는 시기, 묘목을 심는 시기, 그 다음에 급성장, 급격한 식욕, 토끼의 성품, 산으로 오르는 능력이 뛰어남, 럭비공처럼 변화에 빠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행동을 하는 기질을 의미하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때의 나무 줄기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건 소화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막 소화의 힘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럭비공 같다라는 것은요, 이 뒷발이 크잖아요, 토끼가. 그래서 산을 오르는 힘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 성장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대신에 성장한 것까지는 좋은데 곤두박질 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곤두박친다. 그러니까 막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간목과 을목이 같이 붙어있는 기질이라서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렸을 때 토끼들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냄비 뚜껑 2개씩 들고 가가지고 위에서 그냥 땅땅땅땅 치고 내려오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는 도망을 잘 치는데 위에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는 거, 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얘가 뒷발이 넓으니까 크니까 몇 번 굴러요. 뛰어내려오다가 막 이제 허겁지겁 내려오다가 굴르거든요, 눈 위에서. 그럼 애가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럼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정신 못 차리게 나락으로 쳐다볼 수 있다. 묘목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그 다음에 뽐내기를 좋아해요. 그 묘목 자체가 봄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모양 내기를 좋아하고요, 뽐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묘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액세서리를 좋아합니다. 액세서리. 자, 묘목 있는 보석, 토끼묘. 액세서리를 은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말에 토끼 이빨이라고 하죠? 토끼 이빨. 앞니가 이렇게 2개가 툭 튀어나오는 이빨.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은근히 있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묘묘라는 그 글자가 2개가 있는 거. 묘묘병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한다. 왜? 을목이 2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되게 세요. 그 다음에 인덕이 없어, 외롭다. 왜? 욕심부리니까. 무리한 욕심. 뭐? 식탐. 식탐을 부려 뭐를 한다? 잔병치레를 한다. 그래서 묘목이 2개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먹어야 돼요. 조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토. 자, 진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토. 이 진토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거만함의 대명사, 교만의 대명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얘기할 때 턱이 올라와요. 턱이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해요. 내가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진토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표정이나 하고 있는 자세도 턱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조그만 분이, 이렇게 여자분이나 조그만 분이 턱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귀엽기라도 하지. 근데 이제 키 큰 사람이 이러고 있어봐요. 얼마나 거만해 보이겠어. 그런 거 잘. 자, 그래서 을목이 9개, 개수가 3개, 무토가 18개예요. 그러니까 무토의 기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관망자.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지켜보는 거, 이러고. 얼마나 거만해 보여요.
거기에다가 개수가 있고요. 협상가적 기질을 발휘하는 거기다 을목 자기만 하는 기질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아주 뭐 춘삼월, 뭐 호시절, 뭐 1년 중 가장 좋은 때, 변화가 무궁하다, 조화를 부린다, 아지랭이 형상,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에너지, 태평성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가장 물이 이제 남으로 올라온 다음에 땅이 완전히 녹아서 수증기로 이렇게 아지랭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물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높아지려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자기의 지식, 물이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미하죠. 그것을 굉장히 높이려 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토가 많을수록 자기 생각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써주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서 하찮게 여기고 하면 삐지겠죠. 예, 그런 기질이 있다. 그리고 진진병종 두 개가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피부병을 조심해야 하고 거만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토의 기질이 많기 때문에 위대하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담아놓는 힘이 강해요. 예, 저수 능력, 저장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진토가 더 저장력이 뛰어날까요? 술토가 저장력이 뛰어날까요? 술토는 가을 양토고요. 이 진토는 봄의 토예요. 봄의 양토예요. 어디가 더 세겠어요? 저장 능력이? 네? 네, 그렇죠. 진토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술토보다 술토를 능가하는 식욕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진토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진토가 많은 분들은 조금 식욕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위산 분비가 가다해서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늘 허하다고, 헛헛하다고. 예. 그런데 이제 음식 조절을 잘하면 그 부분도 해결이 나는데 왜냐면 음식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헛헛한 거거든요. 에너지가 세포로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적절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식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해결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사화. 사화는 뭐를 의미해요? 뱀. 예. 그래서 뱀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팍 하잖아요. 쉿 이러잖아요.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무토, 경금, 병화 이렇게 보세요. 자, 무토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결정을 내요. 결정을 내면 병화처럼 표현을 팍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뱀의 형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의 시작이 급격하게 불타오르는 분노의 뱀의 형상이다. 다음에 시작하는 불을 보관하는 형상이다. 파충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이해하라. 무슨 얘기냐? 그만큼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4월이 봄이에요. 그러면 4월이 5월이에요. 5월인데 그 5월의 그 날씨를 아세요?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5월이. 그래서 이제 5월의 여왕이 뭐냐면 까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 네, 굉장히 까칠해요. 그래서 5월에 태어난 사람 치고 변덕이 없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변덕이 많아. 자, 4월생 있으세요? 사화 있는 분? 사화. 예, 사화 있어요. 예, 사화 있는 변덕이 조금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사화가 2개 있으면 활동적인 직업이 좋다.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인해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버럭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심장 혈관계 질환의 주의를 용한다. 왜냐하면 자, 버럭버럭하면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가전제품에 220V나 110V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전압이 걸려서 전압이 확 오면 이 기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죠. 그것처럼 자기가 화를 확 묵 하면서 확 내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전압이 발생하고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자꾸 머리나 뭐 이런 데를 쳐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광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화 있는 분들은 특히나 욱하는 기질에서 벗어나야 이거는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바라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화. 오화는 후끈 달아오르는 뭐 열기, 뭐 말이죠, 말. 말은 쉽니까 안 쉽니까? 예? 뛸 때. 예, 죽을 때까지 뛰는 게 말이에요. 안 쉬어요. 잘 때도 서서 자요. 그러다 보니까 병화.
10 표현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 사람이죠. 사람을 얹어 있어요. 꼭 그 말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화라는 빛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열정 표현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기토가 중간에 있느냐? 이게 없으면 야생마가 되는 거예요. 기토가 없으면 야생마는 날뛰어요, 순종을 해요. 날뛰죠. 그래서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고, 기토가 항상 있어야만, 사람을 의미하는 기토가 있어야만, 중재자가 있어야만 순종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씨뿌리기, 지속적인 뜨거운 불, 열기를 머금은 축적된 불, 달리는 말은 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달린다. 서서 잔다. 누워있는 불은 불도 아니다. 식지 않는 열정과 끈기, 이러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의 형상을 이 병화라고 하는 10개의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이 말들의 형상하고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들이 보통 이제 사람과의 교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요.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린대요. 말들이.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되게 표현적인 게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이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막 핥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비비기도 잘하고, 문대기도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면 되게 표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다. 근데 이 오화가 2개가 있으면 감정을 표현하여 인기를 얻는 직업이 좋고요. 심장 관련 병증에 우려가 있다. 왜냐면 이제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혈액을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화가 많을수록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감동시키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그러냐면 열정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동을 잘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화 있는 분은 뭐예요? 둘 다 말아? 오화 있는 분은? 두 분, 갑질하는 두 분이 오화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미토. 미토는 이제 양이죠, 양. 양인데 정화라고 하는 희생적인 거와 을목이라고 하는 좀 뭐랄까 이렇게 이해타산적인 거, 그 다음에 기토라는 거 18개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토는 이제 아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토가 메인이니까 기토의 에너지가 이제 주력이죠. 그래서 이제 음토에 해당하고요. 자, 여름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삼복더위, 습한더위, 복사열, 그래서 열기의 저장고, 메마른 토양, 그래서 염소의 양기 보존성. 그래서 이제 흑염소를 먹으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 이제 아랫배가 차고 자궁이 차고 배가 이제 늘어지거나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분들 있죠. 아랫배가, 윗배 말고. 그런 분들은 흑염소를 먹으면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차가움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열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랫배 늘어진 사람들한테는 최고예요. 이렇게 접히는 분들 있죠. 40대 안줄이 뭐예요? 40대 안줄이 뭐예요? 아유, 딴 때 먹어도 돼요. 어쨌든 간에 많이 먹어도 돼. 40대에 먹었던 50대에 먹으면 늘어진 배 감출 수 있으니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배가 찬 분들, 배가 차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리통이나 좀 쎄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변 놓고 쎄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흑염소 짱이에요. 그냥 흑염소 먹고요. 흑염소 액기스 이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먹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습한 풀을 먹으면 양기가 너무 세니까 이 염소나 이런 부류들은 습한 젖은 풀을 먹지도 않지만 먹으면 설사해 버려요. 이 염소나 양은 원래 동글동글한 똥 싸잖아요. 그게 굉장히 건조한 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변할 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똥 싸본 적 있으세요 혹시? 막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막 육체적 노동하면요 우리가 똥 탄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알갱이 지듯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염소똥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몸이 건조해졌다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수분을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똥이 딱딱하게 나온다, 배변이 딱딱하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물을 너무 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물을 그냥 정수기 뭐 PT병에서 하는 물, 뭐 이렇게 사오는 5,000원짜리 뭐 이렇게 푹 꽂아서 먹는 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미네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미병존이 되면 자신의 오랜 감정으로 인해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미미병존은 외로움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늘 외로워요. 누가 있든 없든. 그리고 오랜 감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감정도 오래 가고 나쁜 감정도 오래 갑니다. 삐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삐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미미병존이 있어요. 거기다가 정정병존까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외로움을 타면서 두 번째로는 왕삐짐. 그냥 삐짐도 아니고 왕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상하면 오래 담아둘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단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잖아요. 좋은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도 상당히 오래 간다. 그러니까 쉽게 잊어먹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삐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금. 자, 신금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신금. 원숭이 신자 신금. 이 신금 있는 분들은 배우는 것 많아요. 이것저것. 그런데 뭐가 없냐면 증이 없어.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결정 저거 결정 내려서 열심히 배우기는 해요. 근데 항상 배우는 건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해서 증이 없어요. 마무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설익은 열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신금이 있는 분들은 항상 마무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토가 7개, 임수가 7개, 병금이 16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정 내리면 그냥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수 자기 생각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무토 가만히 지켜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기 생각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결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옮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배우는 건 많은데 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을성 있게 끝까지 하는 버릇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좋죠. 그러면 이제 보완이 된 거고 만약에 그런 성품이 있다면 빨리 개과천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아져요. 자, 다시 한번 신금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신금. 원숭이 진짜. 아시겠죠? 둘 다 마른 분 있어. 꼭 들으세요. 자, 그래서 신신병존, 신금이 2개 있는 분들은 어설픈 결정을 번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이렇게 바꾸니까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고요. 배운 것은 많으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활동력이 강한 직업이 좋아요. 활동력.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결정 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자, 넘기셔서 이제 유금이 나옵니다. 자, 유금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금이 있는 분 아주 난해한 분들이죠. 유금이 있는 분들은 일단 자기의 틀이 엄청나게 강해요. 한번 결정 내리면 끝이에요. 그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고정관념 대마왕들이에요. 잔소리 대마왕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요, 남편이 집안에 문 열자마자 잔소리 시작해서 잘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벗어라부터 시작해서 뭐 양말을 어떻게 해라부터 시작해서 씻어라 말어라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어라 말아라 뭐를 해달라 말라 하면서 잔소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잔소리 대망이에요. 거기에 보면 경금이 10개, 신금이 20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지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내키면 잔소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백모,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완전한 결실, 열매가 꽉 찬 열매, 물이 꽉 찬 열매, 수기운을 돕는 에너지, 안반수. 자, 물이 꽉 찼다는 건 자기 생각이 꽉 찼다는 얘기죠. 남의 생각이 꽉 찬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꽉 찬 거죠. 자, 그 다음에 하강한 에너지의 표현. 닭은 날개가 하나 있으나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닭의 의미예요. 근데 닭은 날개가 분명히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날개 있는 것까지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 약간 자폐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갈구는 게 내가 잘못이지, 내가 문제지 이런 말도 잘하고요. 한탄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흩어지는 발산 에너지를 모아주고요.
열기를 빼앗긴 수기를 모아주는 수렴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많은 분일수록 유금의 에너지가 많은 분일수록 섬세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섬세한 에너지로 섬세하게 잘 예쁘게 표현하면 되는데 좀 예쁘지 않게 표현할 때가 있죠. 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하게, 아주 냉정하게.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서 늘 반성을 하긴 하는데 조금 강하게 말하는 기질이 있어요. 좀 뭐랄까 이렇게 아닌 건 아니고 기면기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밋밋해가지고 유해 보이는데 안에는 뭐가 도살이 있냐, 손도끼가 하나 도살이 있는 거죠. 딱 들어오면 그냥 팍 찍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약간 기질적으로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거 약간 틀려요. 이분이 더 대단하거든요. 저는 도끼 하나라면 이분 쌍도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걸리면 도끼질 2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겉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도끼를 뒤에다 차고 있으니 얼마나 그래서 쌍도끼죠. 제 쌍도끼가 이제 유유병존인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도예를 잘하는 기능이 좋고 섬세한 공예 능력이 있다. 예술적 재능이 있고 척추나 턱관절이 약하다. 왜냐면 유유병존이 된 사람들은 뼈가 돌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턱이 틀어지거나 허리가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그 다음에 잔소리와 지적이 무진장 심해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틀과 규칙을 타인에게 뭐한다? 강요한다. 그래서 이 유금이 있는 하나만 있어도 자녀가 괴로워요. 2개 있으면 더 괴롭겠죠. 왜냐면 엄마의 틀에 자녀를 가둬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독재 정권 하는 거죠. 독재자죠, 독재자. 독재자를 하면 안 된다. 자, 유금 있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성하세요. 유금 있는 분, 독재자 하면 안 돼요. 왜 손 안 들어요? 왜? 왜 없어요?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묘? 묘예요? 자, 당황하시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신유, 술토,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낙엽 다 떨어지고 황량한 가을철 뭐랄까 이렇게 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가을 풍경, 휴식의 시간, 모든 것이 정리되는 형상, 충성스러움과 지켜줌, 보호. 자, 이게 개술자잖아요. 개술. 멍멍이. 자, 주인한테는 개가 어때요? 배를 까고 뒤집어 누울 정도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남의 사람이 우리 집에 침범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까칠하죠. 굉장히 그냥 뭐 이빨을 랑 하면서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결합되어 있고 자기가 이제 포용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헬렐레 하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헬렐레 하는데 아닌 사람한테는 되게 냉정하고요. 되게 까칠해요. 그게 술토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술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술토. 여기, 또, 저기, 술토가 1개만 있는 분도 있지만 2개 있는 분도 있죠.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네. 그래서 술술병존 하면 이게 원래 이제 역마적인 건데 굉장히 활동성이 뛰어나요.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멍멍이들이 무리를 지으면 돌아다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집을 지키지만 걔들이 무리를 지으면 동네 막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보셨나 보네. 그다음 강한 활동력으로 해외 활동, 이민, 외교관, 무역 등에 적합하고요. 사람을 보살피고 살리는 지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켜주는 지능이 있다. 그다음에 결정 내린 것에 대한 고집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하나를 섬기겠다라고 결정 내리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개기르다가 주인 바꾸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멍멍이들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이제 그 물이에요. 이게 마지막 글자인데 이제 바다를 의미하여 넓은 바다. 또는 이걸 갖다가 우리 그 흙탕물, 우리가 농업용수,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이 가득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이긴 물인데 굉장히 혼탁한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해수가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되게 그 좀 무뚝뚝하게 보이다가 웃을 때는 헤헤헤 해수잖아요. 헤헤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가 있는 분들은 웃는 모습이 되게 예뻐요. 2개 있으면 더 이뻐요. 3개 있으면 더더더더 이뻐요.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 웃는 모습이 참 좋다. 그래서 겨울의 시작, 추수감사절, 상달, 조상에게 제사를 할 때, 자, 돼지머리 올린다, 소머리 올린다 했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소머리를 올리고요. 예, 마무리 질 때는 돼지머리 올립니다. 예, 그리고 낙엽의 녹은 물, 감목, 퇴비가 섞인 물. 그래서 거기 보면 성분이 무토, 감목, 임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과 무토라는 흙, 토와 그다음 감목이라는 나무, 목 이게 섞여 있는 흙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용수죠.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분배와 나눔, 휴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해수가 2개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요. 생각의 범위를 넓게 표현하고 활동적인 직업이 좋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해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수. 할수 있어. 예, 웃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예. 알아요? 해수가 있는지. 예? 아직 모르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자, 해수 있는 분 다시. 자, 웃어보세요. 예, 웃으면 이쁘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뭐냐면 옛말에 소문만복래라고 들어보셨죠? 예, 무슨 얘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웃어야 복이 오는 분들이에요. 안 웃으면 되게 까칠하고 냉정한 사람들로 보이죠? 예, 싸나워 보이잖아요. 예, 해수 있는 분들 특히. 예, 그래서 해수 있는 분들은 항상 웃어라. 예, 자, 해수 있는 분들 웃음을 보여주세요. 옆 사람한테 웃어. 예, 예. 웃으면 예쁜데 안 웃으면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특수한 에너지의 글자와 그 다음에 합과 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글자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말아야 돼요. 외워요. 예, 청간 글자 10글자, 그 다음에 지지 글자 12글자에서 22글자 꼭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